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리딩은 여러분을 몰래 좋아하는 분이 최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보석 같은 사람이구나를 느낀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면목을 발견했다고 하시네요.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후회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걸 봐서는 여러분과 잘 안 된 썸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진 전 연인분이신 걸로 보여지네요. 일단 여러분의 상대방분의 성격은 섬세한 편이라고 나오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고 변덕스러운 면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고민을 잘 들어주시는 편이실 것 같아요. 이분의 실제 내면은 내성적인 편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해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자존심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져줘야 상황이 마무리되셨을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보다 유난히 여러분한테 더 퉁명스럽게 굴거나 철없게 굴었을 확률이 있어 보여요. 카드들을 봐서는 아마 이전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셨던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전에 상대방 분에게 잘 되라고 했던 조언들이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했던 얘기들을 잔소리로 여기셨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심으로 나를 아껴서 해줬던 말들이고 나한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놓치고 나서 이렇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조금 있어 보이시네요. 자존감도 현재는 낮아져 있는 상태로 보이시고요. 날도 좀 서 계시고 가시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 가시가 자신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고 남을 찌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 분은 마음 놓고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시네요.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안 좋은 면이 보일 때 쉽게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같이 고쳐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분의 그런 면을 단순히 비난하고 밀쳐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놓치고 나서 엄청나게 깊은 슬픔을 느끼시면서 정말 내가 왜 그런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했을까? 너한테 더 멋진 사람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라고 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후회를 하냐면 앞으로 평생 살면서 너만큼이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자신의 안 좋은 면까지 감싸주는 사람, 이런 단순하고 표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순수하게 나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좋아해준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잘할걸. 바보같이 널 잃어버린 후에야 너의 마음을 다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어. 라고 하시고 이분이 여러분한테서 최근에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것을 느끼게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결혼정령기라면 여러분이란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고요. 여러분한테 죄책감, 후회의 감정을 가진 걸 넘어서 여러분이란 사람을 책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상대방 분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골라주신 이 카드는 쌍둥이 불꽃 카드거든요. 영어로는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고요. 쌍둥이 불꽃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육체로 나뉘어 태어난 경우를 말해요. 굳이 두 개로 나뉘어서 태어난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참 많은데 하나의 영혼으로는 습득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반으로 나뉜 다음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영혼의 계약이 정해진 때에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영혼의 수준이 비슷해야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영혼들이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밑에 Surrender to the Divine이라는 카드의 개념과 같은데요. 여기서 서렌더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상황, 일들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방금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트윈 플레임들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계약을 맺는데 그런데 그게 아예 안 만나기로 할 수도 있고 결혼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영혼들마다 계약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영혼은 윤회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전의 생들에서 두 분은 여러 번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 카드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널 보내줄게. 여러분이 이분에게 나 너무 지쳐.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 이미 최선을 다했어. 라는 뉘앙스의 말을 이분에게 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다시 만나 사랑을 가득 담아. 이분이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단순히 이분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나 너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 카드를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아까 이 디스커버리 카드를 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게 됐어 라는 뜻으로만 해석을 했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더 큰 발견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짜 감정을 깨닫게 됐어 라는 게 이분의 가장 큰 발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뽑아주신 여러분을 몰래 좋아하는 상대방 분은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차분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하다 라는 평판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신 것 같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면이 강하신 편으로 보이네요. 남들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거나 아니면 미래에 나는 이러이러한 가족 구성원을 꾸려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라는 목표의식과 생각이 뚜렷하신 분 같아요. 평상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침착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요. 참 섬세하면서 정이 많은 분으로 보이시네요. 그런데 이분이 추구하는 안정과 균형에 맞게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시지만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내면에 사랑도 많고 긍정적인 편이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분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이 많이 보이시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난 길을 잃은 것 같아. 어딘가에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세요.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둘 사이에는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 사이는 현실적으로 이어지기가 힘든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적인 요소만을 뜻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분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크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최대한 절제하고 계신 걸 수도 있겠어요. 어찌됐건 두 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상대방 분이 사실 원래도 생각은 많으신 편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더 많아지신 것 같고 사실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이분이 굉장히 안정, 균형을 추구하는 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때문에 이분이 일이나 생활에 지장이 현재 많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아마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었거나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그때 그 상황에 많이 매여 계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다르게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이렇게 해줬더라면 지금쯤에 우리는 다른 모습일까?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호수에 떠있는 백조가 수면 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수면 아래에서는 발을 막 정신없이 휘젓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은 남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실제 마음은 참 복잡하면서도 방황 중이신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 손 닿는 곳에 결말이 있다 라는 카드를 보면 두 분이서는 이 관계가 아예 끝이 나던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좋게 진전을 하던 조만간 관계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메시지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난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그대가 그 문을 바로 닫아버렸죠. 아마도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거절했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이분도 여러분에게 쉽게 마음을 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큰 결심을 하고 여신 것 같아 보여요. 아마 이분이 말하는 난관이라는 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건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겠어요. 그대는 아마 우리 관계에서의 우위를 놓고 싶지 않겠죠.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고집도 있고 자신한테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름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이네요. 여러분이 항상 관계의 주도권을 갖길 원했다 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관계 자체가 많이 기울어진 불균형적인 관계라고 느꼈고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 계신 것 같아 보이네요. 내 마음 변하지 않을게. 이 카드를 보고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마음을 잘 안 열었던 게 이분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경계심이 심해서 혹은 연애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라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깊숙이 꿰뚫어 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공감 능력이 좋은 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이분에 대한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네, 두 분 사이에 일어날 관계에 대한 결말은 어떤 결말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에게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뽑아주신 여러분을 몰래 좋아하는 상대방 분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네요. 왜 그런데 여러분을 밉다고 할까요? 나 많이 상처받았어 라고 여러분을 원망하실까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이분이 조금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로 여러분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기 객관화나 전체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탓만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기인하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반대로 이분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 죄책감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탓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마음의 짐이 덜어지니까, 그리고 그 힘들고 숨막히는 감정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로 보여지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이분은 성숙한 사랑 표현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있어서 사랑 표현은 어쩌면 집착, 소유욕 같이 여러분을 구속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또 때로는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재고 따져서 행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쩌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가슴이 뻥 뚫려 있는 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면에 진짜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느끼지 못해서 고집스러운 거짓자를 세워둔 채로 사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만약에 내면에 결핍이 많다면 관계에 정착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관계의 표류를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깊은 소수의 인간관계를 희망하기보다는 두루두루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선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면만 볼 수 있는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은 본인이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걸 인정을 잘 안 하실 수 있고, 반면 남들로 인해서 자기가 피곤해지는 건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 같아 보이세요. 지금 이분이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내가 용기 내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아니, 난 그런데 이 관계에서 피해자인걸. 넌 너무 나한테 차가웠어. 딱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까, 고백을 할까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분의 거짓자가 너무 강해서 그럼 내가 지는 거잖아. 결국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한테 지는 게 아니라 매번 자기 자신한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 스스로는 그게 자기 자신을 지켜낸 거고 그게 결국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피해자 카드랑 허울 카드랑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여러분이 이분한테 참 따뜻했거나 많이 챙겨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 분은 연인을 고를 때 혹은 연애할 때 자기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는 사랑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길 원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이분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내면의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 멈춰서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분의 무의식에서는 사실 여러분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있으세요. 본인 스스로는 가지고 있는 줄 모르시는 것 같아 보여요. 거짓자가 그걸 꽁꽁 싸매서 감춰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은 자기 자신을 벌을 하고 있는데 아마 스스로는 잘 모를 거예요. 보통 그런 게 그냥 흔한 예로는 폭식이나 어떤 중독적인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볼 땐 이분이 항상 만날 사람들이 많고 그 속에서 안정감이 있어 보여도 그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느라 꽤 지칠 텐데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만약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래서 밉다면 이분의 삶은 안녕하지 못해 보여요. 만약 여러분이 이분에게 애정을 많이 줬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본인 스스로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을 가진 채로 산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려는 것도 혼자 있으면 허한 느낌과 묻어놨던 감정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데 그걸 마주하기란 참 힘든 거기 때문에 이분의 무의식이 항상 남에게 전가하려는 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주변에
아무리 만나는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그게 친구든 애인이든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를 해요. 그게 나여야 하는데 라면서요.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든 나에게 연락 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아마 연락을 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보여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너야. 널 잃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게 더 힘드네.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비겁한 변명인데 이렇게 합리화하고 계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face라는 단어는 마주하다, 직면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 couldn't face니까 이분은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감정에 솔직한 거, 그 감정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도 표현하는 마음의 기능이 고장나 있는 상태로 보여요. 이분은 모든 상황, 감정에 있어서 극 회피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도망치는 건 습관이 되고 결국 나중엔 도망칠 곳이 없어서 이 세상에 결국 혼자 남겨진 기분만 가득할 텐데 그때 가서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참 힘들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두 분 사이에 일어날 일로 뽑은 카드에 대해서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은 도망치다 결국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될 강제적인 사건이나 일이 생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이 리딩을 듣고 나서일 수도 있고 최근의 심경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구나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가 점차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능했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뽑아주신 여러분을 좋아하는 상대방 분은 예술성,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하시네요. 미술, 글쓰기, 창작 혹은 악기 연주 등 자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능하신 분이실 수도 있고요. 전시회, 미술관, 오페라, 연극 같은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시면서 영감 얻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성격 자체가 겸손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앞서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힘을 쏟는 분 같아요. 성공에 대한 열망도 강한 분이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신의 목표의식이 확고하신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신 스스로한테는 매우 엄격하신 편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서 남들보다 빨리빨리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어쩌면 이분은 너무 미래를 사는 분이어서 현재 현실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은 너무 앞만 보고 사느라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에는 서툴러서 외로움, 고립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나오네요. 자신의 감정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서 뒷전인 분이실 수도 있겠어요. 이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 때문에 이 타이밍에 여러분을 만난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중에 너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감정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너한테 다가가면 그때도 나한테 기회가 여전히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 같네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을 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분이 책임감이 되게 강한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일과 사랑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귀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챙겨줘야 하고 사랑 표현도 해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상대방 분에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빠서 내가 2순위로 느껴지게 하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시간도 많이 써주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 라고 은연중으로 내비침으로써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의 관계 진전을 망설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아예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인물 카드가 3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삼각관계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모두에게 해당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뿐 말고 다른 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적인 성공, 자기계발에 힘을 쏟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다정다감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망설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 분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한테도 기회가 남아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은 카리스마 있게 내 손을 잡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막 이끌어주는 사람보다는 나의 기분이나 의견을 세심하고 자상하게 물어봐주고 같이 발맞춰서 손잡고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이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에게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라는 카드네요. 여러분이 상대방 분을 잘 챙겨주고 애썼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여러분이 자신에게 애정적인 면에서 많이 노력했던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걸로 나오네요. 그동안 마음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이걸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거의 일방적으로 잘해주거나 기다려주거나 이해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는 나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더 좋아 라고 얘기한 것도 상대방 분에게 일도 중요하지만 나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 싶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두 분이서는 이미 이런 문제로 말다툼이 여러 번 오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려고 해서 여러분이 지쳤다거나 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상대방 분이 사랑에 있어서는 에너지 쏟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일이나 자기 개발하는 쪽에 쏟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 분이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성향의 사람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리치 더 실링이라는 뜻은 한계점에 다다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서로의 감정이 극에 치달아서 싸우는 것을 말해요. 이 무놀로지 카드도 풀문 정갈자리 카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분 사이에 일어날 일로 뽑은 카드에서도 아마 두 분이서는 서로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더 억눌렀던 감정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여기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시간이다 라는 카드의 메인 글귀와 같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 감정들을 다 토해내듯이 상대방 분에게 말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관계가 좋게 흘러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운한 점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중간중간 워워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조절하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에게 이 리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뽑아주신 여러분을 좋아하는 상대방 분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혹은 직장 동료 등 깊은 관계라기보다는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분으로 보이네요. 상대방 분은 어느 무리에 있어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성격은 굉장히 무던하신 분으로 보여요. 만약 누군가가 상대방 분을 안 좋게 얘기한다면 아마 주변 친구분들이 에이, 오해일 거야.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해줄 만큼 주변 평판이 좋으실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둥글둥글한 분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는 편이시고요. 져주는 게 결국 이기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잘 포용해 주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으로 보이고요. 아마 어르신분들이 정말 예뻐하고 직장에서도 신임을 받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좋아하는 분이 여러분이다 라면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 여러분은 굉장히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분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너무 바쁜 분이라고 하네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모임이 많을 수도 있고 여가 생활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신한테 시간을 너무 안 내어주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 자신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주제가 약간은 셀 수 있는데 약간 엄마 미소 같은 웃음이 나는 게 제가 타로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무리 똑똑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들 좀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감수성도 풍부해지고요. 그것처럼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이 까칠하게 굴거나 자신한테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면 자신감이 확 줄어들었다가 자신이 여러분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싶다, 챙겨주고 싶다, 예뻐해주고 싶다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상대방 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너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과 굉장히 대화하고 싶어 하시네요. 너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런저런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부터 나만 알 수 있는 너의 특별한 부분까지 너란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시네요. 5번 뽑아주신 분들은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러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넌 마치 수학 같아. 이 말의 뜻은 아마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읽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을 너무 안 열었다거나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떨 때는 여러분이 호의적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이 이상은 선을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을 상대방 분에게 주셨을 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 상대방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여러분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난 좋은 친구는 잃기 싫어 라고 했다든지, 직장 내 사내 연애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다든지, 또 아니면 나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너에게 느낀 사랑을 너도 나에게 느낀 적이 있어? 이 말 되게 예쁘네요. 아마 이게 자신만의 감정인 건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0.1초 아주 잠깐의 눈빛 혹은 말투나 행동에서 얘도 분명 나한테 호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느꼈던 시그널들이 착각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네, 제가 두 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처녀 자리에 신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에 써있는 영어 문구는 받기보다는 베풀어야 할 시간이야 라고 써있거든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마음을 좀 열어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도움 혹은 표현했던 감정에 대해서 이제는 피드백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맑고 여린 영혼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이 카드의 의미 중에는 그 사람 의지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뜻도 있고요. 너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그만큼 애정이 따라올 거야 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커넥션이라는 카드는 아마 두 분이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걸로 보여요. 서로 지금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두 분이서는 정말 확 가까워진 느낌?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이 카드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느낀 사랑을 너도 나에게 느낀 적이 있어? 라는 이 카드요. 그것에 대한 답장인 거죠. 나도 너에게 느낀 적이 있어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고요. 5번 커플은 제가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